안녕하세요. 오늘도 성투하셨나요? 경제 전문 BJ 럭키제입니다. 오늘은 우주항공주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저는 굉장히 우상향으로 쭉쭉 갈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한번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분석 시작합니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제가 방송을 언제 했었나요? 자, 보시면 맨 첫 번째 방송 전격 분석이 6월 8일 방송을 했었어요. 그렇죠? 방송이 저는 아마 6월 7일에 녹화를 하고 아마 6월 8일에 방송이 바로 나간 것 같아요. 올라갔는데 뭐 이날 이렇게 고점에서 머리에서 잡으면 안 되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방송을 보시잖아요. 제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송을 보셨을 때 냉철하게 조금 느긋하게 보셔야 돼요. 만약에 방송을 봤는데 주가가 오르잖아요. 높은 가격이면 제가 방송을 드릴 때 가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매수 가격은 47,000원 미만이었고요. 근데 그 다음날 보시면 5만원 이상 그냥 순식간에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이날 급등을 한다고 해서 위에서 따라잡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날아가 버리면 차라리 버리시는 게 나아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꼭대기에서 잡으신 분도 이후에 급상승을 하니까 충분히 이익 실현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라는 부분 자체가 이 과정에 악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매한 상황에서 물론 장투하시는 분들 좋다고 생각해요. 장투하시는 것도 메리트 있고 여러 가지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애매한 상황에서 보유 기간을 길게 잡으면 잡을수록 그 상황에서 호재가 나올 확률도 있지만 주가가 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 대비해서 악재가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재를 타고 이후에 나올 그런 호재들 때문에 더 상승을 가는 것보다 악재가 중간에 뭔가가 발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확률 때문에 너무 높게 잡으시면 본인이 중간에 악재가 나왔다 하더라도 매도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잡으신 분들 주가가 이렇게 꺾일 때 참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셔서 이익을 보긴 했지만 물론 항상 우상향 하더라도 파동을 거치면서 가죠.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는 이익 실현을 많이 받겠지만 굳이 위쪽 파동에서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뭐 이날 만약 방송을 보셨으면 이렇게 갈 때는 따라잡지 마시고 결국 장 후반에는 밀려줬잖아요. 그러면은 5만원 미만에서 잡으신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항상 투자하실 때 암만 본인이 좋은 종목을 발굴했고 아니면 좋은 종목을 추천을 받았어. 본인도 이거 정말 뜰 것 같아 라고 하더라도 모든 좋은 종목 모두 매수하려고 하면 결국 실수가 나오니까 너무 그렇게 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좋은 가격에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후 본인이 뭐 좋은 가격에 매수를 했다 뭐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갔을 때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위에 저항이 상승이 뭔가 애매하다고 싶을 때는 매도 타이밍이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3일 연속 어떻게 됐어요? 54,000원대를 뚫어보려고 3일 연속 노력을 했어요. 4일째까지 노력을 했는데 노력이 헛수고가 됐어. 결국 못 뚫었어. 그 말인즉슨 54,000원 이상으로는 이제는 그냥 힘들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앞에 보면 저항선 자체는 없어요. 최근 1년간은 저항선 자체는 없긴 해요. 그렇죠? 말 그대로 신고가이기 때문에 저항선 자체는 없지만 그 신고가를 다시 갱신할 만큼의 매수세의 힘은 없다라는 부분을 판단을 하셨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이 종목이 올라갈 날에 아마 같이 한번 올라갈 텐데요. 최근에 제가 추천드려서 이것도 급등한 종목이에요. 40% 정도 뭐 정상적으로 잘 매도했으면 40% 이상 드셨던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말 그대로 18,000원 저항선부터 20,000원까지 저항선이 있다 치면 하루 이틀 정도는 지켜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3일까지 이렇게 3번까지 뚫으려다가 못 뚫었으면 힘들긴 힘들구나 라는 부분을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자, 이날은 어때요? 하루, 이틀, 3일, 4일까지 못 들었죠? 그러면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일반적으로 그냥 다수들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하루, 이틀 기다려봤어. 물론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 매도를 하셨을 수도 있고 여기서 매도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날 매도를 해버렸고요. 그러니까 조금 느긋하게 보시고 이걸 긍정적으로 이 주식을 보시는 분들도 3일, 4일까지 갔을 때는 긍정적으로 신고가를 다시 갱신하기에는 매수세가 아직 한계가 있구나 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적어도 조금 늦으셨다 하더라도 53,000원 정도에서는 이익 실현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과거에 물론 여기서 뭐 조금 살짝 불편한 가격 49,000원에 높게 잡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54,000원 정도의 매도를 해 주셨으면 그래도 10% 정도는 수익을 가볍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나쁘지 않고요.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 단타와 스윙하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 가격이 54,000원 다시 회복을 했네요. 그 상황에서 뭐 6만원, 7만원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크게 무리는 아니지만 스윙, 중기 투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전고점을 꺾지 못했을 때는 살짝 매도 타이밍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신고가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더 그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후에 제가 방송을 한 번 더 했죠. 자, 방송을 7월 12일에 방송을 한 번 더 해드렸어요. 7월 12일 방송을 한 번 해드린 이유는 뭐다? 상승을 해서 매도를 했는데 주식이 더 좋은 가격으로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 말은 낮은 가격에서 또 매수 준비를 하세요 였죠. 그 낮은 가격에 매수 준비를 하세요 라고 방송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날 13일 시가 기준으로 샀으면 55,500원 좀 더 지켜보고 5만원 정도의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5만원에서 55,500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곧 수익이 또 10%를 향해서 가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된다? 위 저항선을 만났다고 무조건 매도는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 저항선을 뚫고 난 직후에는 이렇게 상한가를 치든지 뭐 급상승으로 쭉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 저항을 만났다고 무조건 매수를 할 건 아니지만 보셨을 때 차트가 이렇게 위 저항을 못 뚫고 한다고 하면 그건 매도 타이밍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번이 세 번째 방송이에요. 처음 방송 드리는 이유는 처음 방송을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9월만 돼도 이제 우주항공주에 대한 언급이 좀 많을 거예요. 이제 나로 발사를 앞두고 있으면서 소식도 많이 나올 거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급이 많이 될수록 우주항공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너무 좋은 종목이고 지속성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 같아요. 저는 미국 투자도 하고 있는데 미국 투자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가 조정이 많이 됐죠. 처음에 막 상승할 때는 제가 테슬라 투자를 안 했었어요. 시장에서 얼마 정도 받아들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점이 어떻게 될지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했다가 고점을 시작으로 조정을 한참 받았죠. 그래서 며칠 전에 이거는 바닥이겠다, 더 이상 조정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등을 하려는 조짐이 보이길래 테슬라도 투자를 했어요. 이유는 테슬라도 단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우상향을 갈 것 같아요. 근데 파동에서 굳이 그 고점에서 잡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점을 조정을 받고 아래쪽을 판단한 다음에 매수를 해서 수익이 크진 않지만 살짝 보고 있는데, 똑같은 메리트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우상향에서 갈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악재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주항공주가 거품이네 뭐네 하면서 한번 꺾일 수도 있어요. 테슬라도 그랬잖아요. 테슬라도 뭐 거품이네 뭐네 해서 조정을 쫙 받듯이 이것도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받더라도 또다시 뭐 이런 종목은 결과론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올라갈 수 있으되 어찌되었든 파동에서 아래쪽에 잡고 위에서 팔고 하시는 분들은 우상향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앞으로 예측을 설명을 드리고 투자에 대한 메리트를 설명을 드린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고 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우상향이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조만간 위에 저항선이 나오지만 저항선 뚫고 갈 수도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고점에서는 저항선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서 꺾여서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갈 수도 있고요. 다음번에 내려간다면 또 5만원, 51,000원이라도 물량을 잡으셔야 되겠죠.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자, 매도 타이밍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전고점이 55,300원, 말 그대로 55,000원대에서 저항이라는 느낌이 오면 부분 이익 실현하시는 걸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신 경우에도 만약에 전고점을 뚫고 간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57,000원 아래에서 저항선이 좀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때 주가 움직임이 한 번에 시원하게 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매도 타이밍 한번 잡으셔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물량이 없으신 분들, 지금 물량이 없으신데 지금 여기서 매수하라고 드리는 건 저는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말씀드렸다시피 55,000원에서 저항 한번 받을 수도 있는데 기껏해야 2% 먹겠다고 지금 매수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물론 위에 57,000원까지 한번 가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57,000원 갈 확률보다는 55,000원 가서 중간에서 조정을 받을 확률도 저는 6대4 확률로 조정 확률이 6이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추천을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대신 52,000원 아래쪽에서는 그래도 20% 정도 물량을 담아 볼 수 있을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조금 더 조정을 받아서 51,000원 선까지 내려와 준다면 얘는 30%까지는 물량 늘리셔도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의 저항선에서 잘 판단해서 이익 실현을 보시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모든 부분은 수익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중기 투자 잘 하시는 분들, 차트 보면서 매수 매도 타이밍 조금 그래도 기본 개념이 있으신 분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본인이 그런 개념이 잘 없다, 아직 투자를 한 경력이 많지도 않고 차트도 잘 모르겠고 뭔가 메리트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1,000원 뭐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신 후에 조금 느긋하게 들고 계십시오. 그냥 느긋하게 한번 들고 한 8, 9월 뉴스 소식, 호재 소식 한번 터질 때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을 보시고 물론 그 전에 조정을 좀 받아서 내려왔을 수도 있고요. 그 전에 미리 올라와 있으면 어떻다? 그 뉴스와 함께 그 전에 6만원까지 가 있으면 그 호재와 함께 65,000원까지 올라가는 듯하다, 호재가 드러나는 순간 또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조만간 또 뉴스 나오고 뭐 호재 나올 때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전문 BJ 럭키 J였습니다.